자, 437 벌써 10번째 시간이야, 10번째 시간. 많이 달라져야 돼. 공부법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습관도 달라져야 돼. 단어를 마주할 때, 문장을 마주할 때, 자, 그런 습관들이 미묘한 변화가, 상위권이 되는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자, 11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notice. 자, notice 세 가지 뜻이 중요해. notice 무슨 뜻이야? 눈치채다. 두 번째, 주목 집중하다. 세 번째, 통지 통보하다. 뭐라고 했어? notice. 눈치채다. 주목 집중하다. 통지 통보하다. 그러면 notice 그 밑에 보면 눈치채다일 때, 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거 나왔지. 왜 그런 줄 알아? 이 notice를 갖고 평가원에서는, 평가원이 어떤 기관이라고 했어? 6월, 9월 3학년 중심으로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야. 1, 2학년 때 대부분 보는 모의고사들은 교육청 모의고사야. 반면에 6월, 9월은 수능을 실제 출제하고 주관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출제의 흐름과 경향을 예측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 거기서 낸 문법 문제에서는 noti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고르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자, notice. 주목하라고 했어. 뭐를? Turn up a speaker's voice. speaker. 이때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 연사야. 연사의 목소리 톤을 주목을 해. 그리고 and 다음에 watch니까 notice와 watch가 평행구조로 이어지지. 또 명령문 이어졌어. The change in the eyes. 눈에서의 어떤 변화도, 자, watch. 관심 있게 보라고 했어. 자, 명령문 무슨 효과 노려?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주어 누가 생략된 거야? 그치? 유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명령문은 필자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호소를 할 때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해. 뭐라고 했어?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해. 자, 연사의 목소리 톤에 주목을 하고 What change in his eye? 그의 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했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In other words. 자, in other words가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A 다음에 A 다시가 나와야 되지. 자, 얘랑 똑같은 게 누구 있어? 응? 자, so to speak. 자, 그 다음에 namely. 수능에서 낸 것 중에 이런 기법이 있었어. To put it another way. 자, 똑같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야. 즉 다시 말해서 give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나 pay attention to 다 똑같아. 주목을 하는 건데 뭐를? What he does. 자, 그가 하고 있는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도 좋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는 거야. Not to his voice alone. 자, not에 밑줄 치고 alone에 밑줄 쳐. 어가 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뒤에 온다고 했어. 뒤에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누가 나오면? alone이 나오면 명사가 외로운 게 아니야. 명사가 외로우면 형용사는 쓸쓸해? 부사는 자살했겠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alone으로 꾸며줄 때는 on이랑 똑같아. 그리고 명사 뒤에 누가 있어? aside나 apart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얘는 빼고 제외하고야. 뭐뭐 제외하고야. 반면에 명사 뒤에 alike가 나오면 마찬가지야. 어가 붙은 형용사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거? 그러면 지금 얘가 뭐야? 자, 얘 변화형이지.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자, B가 앞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not 나오고 A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변화형이지. 항상 not only A, but also만 외우는 거 소용없어. 자, 마무리하자. 연설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목소리 톤과 그 사람의 눈동자의 변화, 이게 바로 what he does지. 그의 행동에 주목을 하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제스처를,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뭐야? 제스처지. 여기 어디에도 제스처, 바디랭귀지에 관한 얘기 아무것도 없지. 나만 해도 그렇잖아. 몸짓을 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 글은 뭐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야? 표현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스처를 통해서
문맥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15번 We must not jump to conclusion. 우리는 결론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돼. we를 썼다. 필자가 독자에게 감정이입에 성공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we 쓸 수 있다라고 했지? I나 U보다 더 강해. 우리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잖아. 자, 우리는 결론으로 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결론? Because a man, 어떤 사람이 not succeed in, 성공하지 못했어. 이내 동그라미 쳐. What he has really tried to do. What he has really tried to do. 그가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with all his might에서 이때 might에다 동그라미 쳐. 자, 우리는 이런 싸구려 영어 공부하면 안 돼. may의 과거형으로 might, 이건 조동사일 때고. 자, 여기 might는 명사로 사용된 거지. 응? 자, 우리 첫 수업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했어? 단어의 품사를 뒤트는 거는 고등학교 영어의 출제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번 수능에서도 몇 개 냈어. might가 명사로는 힘이야. 자, 그러면 자, 자기의 그 모든 힘을 기울였는데 그가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he cannot succeed at anything, not any지.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자, 점프, 껑충 뛰어서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내가 해석한 거고 독해는 그럼 뭐야? 응?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전력 투구를 해서 어떤 일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영원히 낙인 찍지 말자는 얘기지. 실패자에게로 기회를 주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올 것 같지? 지금 그런 걸 자꾸만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이 정리돼야 돼.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당장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인데 고대로 갈 수 있는 최상위권 실력이 된다. 그러면 이 글을 봤을 때 3학년들이 봤던 9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에 포스터 펠러시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 응? 이게 뭐야? 포스터 펠러시. 실제로는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가 무조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간의 전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추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음 일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건 포스터 펠러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 최근의 수능에서 이런 논리학적 오류에 관련된 소재가 나올 수 있고 원래 논리학적 오류와 관련된 것은 농구술의 전유물이었다고. 영어에도 시험 문제네. 이런 것들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영어를 갖고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대학에 들어가서 원서를 읽었을 때 교양 과목의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야. 몇 년 됐지, 몇 년? 서울대. 서울대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나 수학에 기초 실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탭스를 의무화시켜버렸어요. 탭스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무슨 과목은 듣지 못하게끔 한정을 짓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은 최상위권이잖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근데 그 아이들의 영어 수학 실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아니야. 참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야.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애들은 오늘 고1, 고2 애들이 모의고사를 봤나 봐. 모의고사가 실시간 점수로 높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재밌는 현상 얘기하는 거 뭔지 알아? EBS가 이번 수능이 어려워져가지고 EBS가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EBS 강의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공부의 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EBS 교재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돼. 왜 내가 수능특강 작년에 강의할 때 그거 12만 명이 들었어. 수능특강 한 강좌만 갖고 12만 명 정도가 들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강좌를 60강으로 하면서 내가 거기 논리독해 집어넣고 문맥출연의 어휘학습법에 관한 얘기 집어넣고 왜 그랬는데? 수능특강 푼다고 해서 점수 안 오를 걸 난 미리 알았다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인가 무슨 방송에서 그건 방송으로 촬영된 거기에도 내가 인터뷰 나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문제면 9월 달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 그걸 9월 평가원 26번, 28번 문제라고 해. 28번 문제.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야.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1800몇 년인가? 발표한 글을 시험 문제에 낸 거야. 원문 그대로. 근데 그 글이 19세기의 글이 수능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지만 실제로는 EBS에 딱 한 문장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 명제처럼. 그 문장을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EBS 교재 9권을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공부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고1, 고2 때 제대로 공부했고 공부 습관이 구문독해, 어휘학습법, 테마 독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이런 게 눈에 보여. 세상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야. 명심해.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 날 당일날 영어 선생 중에 EBS 빼놓고는 해설 강의 올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학원 강사 중에. 부끄러운 현실이지. 왜 그런 줄 알아? 한글 해석본이 없으니까 해석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것도 얘기해 줄게. 그 선생님들이 평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쉬운 수능에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연구랑 교재 연구를 안 한 거야. 평소에도 계속 어려운 영어 지문들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해석 못 한다니까? 그걸 풀어서 설명 못 해줘. 응? 이번엔 내가 해설 강의를 했기 때문에 9월 같은 혼란은 없을 거야. 자, 봐봐. 밸런스 같은 단어 하나 갖고 해석이 다 엉망이라다니. 그거 V3에 나와 있는 단어야. 자, 125번. 125번. 자, 마무리하자. 우리는 자, 어떤 결론으로 자,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시도했던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anything, 그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하지 말란 얘기지. 응? 자, 오래전부터 이런 논리적인 거, 사고력과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나올 걸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기 석시드와 관련된 거, 자, 잡아봐. 석시드 인에 주목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석시드 다음에 인이 나오면 어디에서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꼴은 누가 되는 거야? 그곳을 가득 채운 거 successfully 되는 거야. 반면에 성공이라고 할 땐 success가 되겠지. 반면에 자, 이제는 요 succeed to도 많이 나와. 예전에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99%가 성공하다였어. 근데 얘 나와 요즘에. 그래서 수능이 자꾸만 어려워진다는 거야. succeed 다음에 to가 나오면 계승하다야. 그럴 때는 누구를 써? successive를 쓰고 명사꼴은 succession을 써요. 자, SION이나 TION 밑줄 그어놔. 이건 과정이나 절차를 만들어내는 명사를 만들 때 많이 써.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 쓸 때 쓰는 거. 자, 다시 한번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 잡아주고 116번. 자, 요것도 1.0 때부터 살아남아있는 유명한 예문이야. 응? 해석은 대충 하지만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지문 나오면 선생들도 버벅거리고 애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왜? 공부법도 모르니까. 1.0, 437은 1.0 때부터 이런 예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자, 원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원스의 세 가지 뜻. 옛날 예전에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뭐 이런 거야. 옛날 예전에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원스의 그 뜻은. once는 net once 같이 한 번은 이라는 뜻이 있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번은 누구누구를 만났더니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해. 뭐라고 했어? 대표 사례. 자, 어쨌든 단연 제일 중요한 것은 once가 접속사로 사용돼서 onc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조건이나 가정이야. 일단 뭐뭐 하면. 뭐라고 했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는 imagine 상상하기 시작하면 the world 이 세상이 ought to be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 자, 세상이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be have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have a tendency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데 blind. 눈이 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what it is. 자, 우리가 앞에서 했어. 자, 기억나? 여기는 전부 다 희지? 재산, 얘는 인격. What is doing이 되면 직업, 현재 직업. What is going? Where is going?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행이면 목적지, 인생이면 목표라고 했어? Where is stands? 지위지. 자,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누구를 썼어? he를 썼지. 그러면서 우리 어떤 얘기했어? 자,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돼.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서 강조하는 게 437의 특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게을르게 합금하면 안 돼. 자꾸만 그런 데서 운명의 승부가 갈라진다고. 9월 평가원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도 요 해석 기법을 내 책 437 베껴가지고 구문독해 시중 출판으로 내고 그럼 뭐해. 기본적으로 왜 437에 그런 예문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9월 달에 나와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선생이 됐어도. 자, what 다음에 it now is. 이게 나오면 현재라고 했지. 이 대신에 things 써가지고 are로 바꿀 수도 있지. things, 상황, 사정, 주변 여건. 뭐라고 했어? 상황, 사정, 주변 여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현실이야. 자, 봐봐.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상이야. 반면에 what it is는 뭐야? 현실, 현재야. 일단 그가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는 세상이 현실의 모습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뒤에 밑에 설명 뭐로 나왔어? 돈키호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야. 응?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권장하는 추천한 EBS 아주 지식이 일하는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어.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수능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재의 심층적인 이면, 심층적인 심화적인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돼. 그런 소재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다큐멘터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공부 습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 돈키호테가 2번이나 언급이 돼. 사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문학적으로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않잖아.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화 필수 교과서도 아니야. 근데 그게 바로 중세와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인간이 겪었던 가치관의 혼란을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중세 사람들 사이의 신의를 중시하고 사랑이라는 중세 기사도 정치에 젖어 있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 그런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풍차라는 산업사회 기기 문명이 슬슬 등장을 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보여야 돈키호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남는 작품이지. 조세이의 난소공이 왜 중요한데? 지금도 재개발하잖아. 그 뉴타운? 뉴타운이잖아.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조세이 선생님이 난소공을 썼을 때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해결된 게 없잖아. 왜 그곳에 살고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박탈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도시생활, 도시의 재개발이 끊임없이 도시의 재개발이 사실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야 자본의 욕구야. 자본의 욕구라고 보는 거지. 자본이 왜 대기업들은 전부 다 건설회사는 하나씩 다 있는데? 응? 그렇잖아.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거잖아. 자, 어쨌든 자 원스의 세 가지 뜻 잡아주고 여기 다시 한번 이런 왓의 특수한 표현들도 눈여겨봐줘야 돼. 자, 그 다음 117번도 이것도 유명한 문제야. 1.0 버전부터 남았어. 동사 찾는다. 동사 누구? 앞에 거 뒤에 거. 이번에는 앞에 거야.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unning. in ing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지시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주제문이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ubt. 의심하는 거야. 왠지 모르게 이분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 이분.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어요.
이때 이분이 노리는 효과, 대표 사례 정보의 추가. 뭐라고 했어? 대표 사례 정보의 추가. 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어 what did you believe?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 하는 거? as a matter of course 밑에 있는 거 잘 봐봐. 자, 맨날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3, 4등급에 머무는 애들은 as a matter of fact, in fact랑 똑같다는 것만 외우는 거야. 내신의 슬픈 추억이지. 레비스토로스의 슬픈 열대랑 똑같은 거야. 응? 자, 봐봐. as a matter of fact. 이거 외우는 거 필요 없어. as a matter of course는 빈칸 넣기 문제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제 포인트야. 지금 빈칸 넣기에서 자, 가르치던 애가 이번엔 하나 틀렸대. 걔가 탭스가 115점이 탭스가 900점이 넘고 IBT가 115점 넘는 영어 공부를 한 애야. 근데 문제는 3점짜리 하나를 틀렸어. 영어 다 맞을 걸 목표로 했던 애야. 그러면 1점하고 2점짜리 2개 틀린 거랑 똑같아. 탭스나 IBT가 수능 점수 보장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본 결과 걔는 영어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는 약해. 그러니까 빈칸 넣기에서 당한 거야. 내 고난도 예상 문제에서도 계속 빈칸 넣기에서 꼭 틀리더라고. 그러더니 실전에서 틀린 거야. 왜? 딱 2달 가르쳤는데 어떻게 생각 습관을 바꿔?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이널 수업 2달만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방어 못해. 처음부터 사고력과 판단력이 없는데. 반면에 계속 6월, 9월 달에 2등급 나오던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4월 달부터 수업 들었던 애들이야. 4, 5월 달부터. 걔네들 이번에 1등급 찍었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부는 과정적인 거야. 생각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요. 자, 봐봐. 그러면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거 당연지사야. 자, 당연한 거 당연지사야.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돼. 당연이라고 하면 안 돼. 자, 봐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is believe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도 심지어 의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들 얘기하면서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길다.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의심해야 학문적인 탐구나 지적 호기심이 생겨. 더구나 오늘 2학년 거 모의고사 보니까 요즘에 수능은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나와. 우리 생각해봐. 자, 우리가 슈퍼에서 또는 슈퍼에서 그 물건을 포장해달라고 할 때, 할 때 포장 용기. 일반적으로 종이가 나온 거야? 비닐봉지가 나온 거야? 종이가 낫다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9월 모의고사였잖아. 9월 모의고사였잖아. 종이가 더 환경에 유해하다라는 글이 나와버렸잖아.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에 벗어나는 그런 소재를 내가지고 제대로 진짜 정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조차도 의심하는 거. 이거로 유명한 사람이 데카르트와 이때 소크라테스가 떠올라야 돼. 밑에 나와 있었지만. 방법론적 회의. 네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의심하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다른 사람 말에 시비 걸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자,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가설이 뭐였던 거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의심했어. 내가 보고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존재하는 거 다 의심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는 게 뭐야? 내가 그 의심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방문론적 회의의 기본 명제를 만든 거지. 자, 데카르트의 성찰이나 소크라테스의 고백 같은 책은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분석적인 판단력 있는 생각과 사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얻어. 뭐 예를 들어서 윌리엄 제임스의 글이 나왔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갑자기 공부하는 거 소용없어. 사고의 훈련을 바꾸는 거야. 그럴 때는 오히려 자, 소크라테스의 고백이나 데카르트의 성찰, 방법소설의 앞부분을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야 생각에 명징한 것들을 구별하는 거야. 자, 온라인에 가보면 멘토들이 많아. 온라인들이 그 멘토들을 하는데 그 멘토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철학자들의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철학 공부 요즘에 할 줄 알아? 안 해. 나는 그럼
철학자들 그걸 다 찾아서 읽어보고 하버드대 교수 얼마 전에 왔던 사람 정의론이 나오면 정의론 책 읽어볼 것 같아? 나는 그 책을 읽어도 이해가 돼. 지금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 이해가 돼.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문맹이야, 문맹. 응? 자, 118번 들어간다. 118번 어부, 이거 또 나왔다. 기억나? 어부는 부분과 전체, 어부 다음에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자, 좀 속도를 낼게.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nature. 자, 어부부터 시작해서 human nature까지 괄호 열고 가로 닫아. 이게 첫 번째 승부수였지. 그치?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앞으로 치고 나간 거야. 이때 nature는 인간 본성이야. characteristic 특징이야. 인간 본성의 그 모든 특징들 가운데에서 주어가 누구야? MB야. 동사가 is. MB 하니까 이상한 발음이 또 연상이 되네. MB. 자, 봐봐. 인간 본성의 그 모든 특징들 가운데서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the most unfortunate. 가장 불행하다라고 했어. 그럼 이 글의 관심의 집중은 뭐야? 시기심과 질투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 instead, 뭐뭐하는 대신에. 자, 요거 꼭 잡아줘. 자. deprive A of B가 있어.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야. 자, 첫 번째. 그럼 얘는 누구야? 더 플러스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면 형용사라고 했지. 응? 그러면 이건 뭐야? 뭔가를 빼앗기고 박탈당한 사람들이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기 삶의 서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럴 때 이런 거 쓰는 거야. 얘만 쓰는 줄 알아? 아마 이제 조만간 내년 정도부터가 되면 자, 지금 내가 지금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곧장 촬영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고1이 되거나 고2가 되는 거나 그런 사람들은 고1이 아마 모의고사들 어려워질걸? 이제 어려워질 거야. 응? 여태까지 오늘 봤던 모의고사까지 이번에 봤던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전부 다 뭐야? 응? 자, 예전에 쉬웠던 수능에 기반해서 이미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야. 이제는 1, 2학년 때 모의고사 좀 어려워지겠지. 자, 이게 뭐야? 쫓겨난 사람, 추방당한 사람들이야. 일단 deprive A of B, privilege, 특권이라는 것을 빼앗긴 사람, D가 부정의 접두사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from 안 썼어. A에게서 B를 빼앗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여기서 내신형 문제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질문. 스틸과 랍이 있어. 스틸과 랍이 있어. 어떻게 달라? 자, 질문 바꿨어. 누구를 먼저 배웠어? 스틸과 랍 중에 누구를 먼저 배웠어? 실은 랍을 먼저 배운 거다. 라버. 도둑놈이란 거 배웠지. 근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자, 봐봐. B에게서 A를 훔쳤다지. 그치? B에게서 A를 훔친 거야. B에게서 A를 훔친 거지. 그럼 수동태가 나올 때 어떤 특징이 있어? 얘는 A가 앞으로 나가고 B stolen. 어떤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B stolen을 쓰겠지. 그치? 반면에 누구네 집이 털렸다. 어디 은행이 도둑 맞았다. 라고 할 땐 랍을 쓰겠지. 랍은 행위자 중심이야. 그래서 야구에서도 1루에서 2루로 갈 때 스틸을 써, 랍을 써. 스틸을 쓰지. 왜냐면 상대방 팀에게서 2루를 훔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동태 묻는 문제를 내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마찬가지 이것도 내. 우리 have나 get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는 구조가 내신 필수 문법이고 중요한 문법이야. 내신형에서. 그럼 봐봐. 자, 기억나지?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는 것은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He had his watch. 오형식의 합리적 핵심은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나올 때지.
그는 자신의 시계를 여기 스톨른이 와야 돼, 라프트가 와야 돼. 물건이니까 스톨른이지. 시계를 도둑 맞은 거지. 자, 중요한 거야. 자, 요 해석 구조 꼭 기억을 해주고, 그러면, 자, 모든 인간의 본성에 있는 특징들 가운데서, 어부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MB, 시기와 질투는 가장 불행하게끔 만드는데, 자, what he has,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이걸 재산이라고 해도 좋고, 현재의 것이라고 해도 좋아.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의 것에서, pleasure, 즐거움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내가 실수했네. 디프라이브가 아니었네? 실수, 디라이브가 나왔다. 뭐 좋은 거 가르쳐줬으니까 상관없어. 자, 내가 만든 책인데 내가 그래. 얘는 뭐 그래도 설명은 크게 나쁘진 않네. B에게서 A를 끄집어내다, 뽑아내다야. 알아두라고. 얘는 능동태로보다도 수동태로 더 많이 나와. 어디에서 추출하다, 어디에서 끄집어내다. 수동태도 거의 고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보면, 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추출하기보다는 그는 what others have,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남의 것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건 반드시 재산이라고 하면 안 돼. 사전적으로, 문법적으로 기본적인 표현을 외우고 난 다음에 문맥상으로 자꾸만 이거를 추리하고 유추하고 확장시키는 연습이 진짜 독해의 본질이야. 자, 남이 갖고 있는 것에서 고통을 얻어내고 있다는 거지.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지. 자, 욕심은 많고 저게 내 거야. 저거 나만 있으면 좋겠어.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되돌아보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에 끊임없는 데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의 것을 만족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어쨌든 얘는 주장이야, 예시야. 예시 쪽에 가깝다는 걸 기억을 해줘. 그 다음 119번. 동사 누구야? 119번 동사 누구? 자, 아가 동사지? 아가 동사인데,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사실은, 잠깐만.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어.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할 때, that, who, which, whose, what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냐면 as가 있고 then이 있고 but이 있어. 이런 놈들은 많이 쓰이진 않아. 그런데도 얘네들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앞에 어떤 명사가 있어. 그럼 생각해봐. 자, 얘 접속사 아니야? 접속사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but도 등이 접속사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네들도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자주는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얘네들을 뭐라고 해? 우리 가짜, 유사품에 조심하다, 유사라고 해. 응? 우리가 일형식의 완벽한 문장에서 뒤에 보호가 필요 없는데도 보호를 사용하면 유사보호, 추가보호라고 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유사관계대명사야. 얘네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단어의 품사는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했지. 그걸 호칭을 얻는 거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얘네들이 종종 수행할 때 있으니까 종종이잖아.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 봐봐. 자, such a student has worked hard.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 such a student. 자, 이렇게 나오고 as work hard가 나오지. 사실은 이 스튜던트의 주어는 이거야. 동사는 얘야, 얘. are sure이야. 그러면서 뭐 succeed가 또 나왔는데, 그치? 봐봐. 근데 문제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근데 이런 습관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얘야. 내신에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지? 뭐뭐 따위를 뭐뭐 같은 것들. such as, 뭐뭐 따위를 뭐뭐 같은 것들 동의 표현으로 like, including, as follows. like, including, as follows. 뭐뭐 따위를 뭐뭐 같은 이야. 근데 앞에 선행사 앞에 such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때 work는 공부하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be sure to,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뭐라고 했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얘기되는 거지. 그치? as then but. as then but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는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다음 레벨을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봐.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설명하는 사람 몇 없었어요. 437이 나오기 전까지는. 응? be sure to하고 be sure of가 어떻게 달라? 내가 좀 전에 be sure to 어떻게 했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부류의, 그러한 유의 학생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얘기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주어는 틀림없이 뭐뭐할 것이다. 반면에 주어 다음에 이때 어부는 전치사야? 그럼 동명사지. 자, 봐봐. 주어는 틀림없이 뭐뭐할 것이다. 주어는 뭐뭐를 확신하고 있었다. 얘는 주어의 확신이야. 우리 3인칭 뭐 객관적인 뭐 그 소설 같은 거 분류할 때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서술자 시점, 전인칭 작가 시점 뭐 그런 거 쓰지. 자, 이건 주어의 확신이야. 반면 얘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야. 그럼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녀는 틀림없이 서술할 거야. 그럼 얘는 주어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영어에서는 말하는 사람, 화자의 확신이야. 이때 화자가 뭐 춘자, 명자, 명자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고 얘는 주어의 확신이지. 그래서 거기 아래 봐봐. She is sure to succeed. 그녀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말하는 나의 확신이지. 반면에 I'm sure of her success. 내가 그녀의 성공을 확신하는 거지. 그치? 주어의 확신과 화자의 확신, 이런 고급형 문제가 빈칸 넣기 문제나 내용 일치 같은 아주 내용 일치 같은 문제는 90% 이상의 정답률을 갖고 있어. 그런 문제에서도 함정으로 뒤트는 거 조심해 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120, 121번 동시에 봐봐. 거기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에 각각 뭐 썼나 봐. 응? 자, 120번에 첫 뒤에 보면 as가 있지. 그치? 자, 그 다음 121번은 첫 뒤에 벗이 보이지. 자, 아까 관계대명사 뭐라고 했어? as, then, 벗은 유사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잠깐만 쉬면서 유사 관계대명사 들어가자. 자, 120번에서 자, 동사가 누군지 먼저 찾아봐. 동사 누구야? is야. 자, 약간 문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want know.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 he 다음에 who가 나오면 어떤 남자이기 때문에 막연한 사람을 나타낼 때 want who를 쓸 수 있다고 했지. want knows. 자, know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one who believe.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과 구별된다라고 했어. as is evident가 보이지. 자, 나 본다. 우리가 자, 요런 얘기 한 적 있어? 컴마 찍고 나오는 관계대명사 누구누구라고 얘기했어? who, which, when, where. 그렇지? who, which, when, where. 그럴 때 who는 자, 앞에 사람을 받고 which는 사물이나 앞문장 전체나 일부. 세 번째 when은 시간. where은 장소를 받는다라고 했지. 여기서 as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as is evident. 자,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오거스틴, 이때 성 오거스틴이라고 해서 중세의 철학자이자 신앙자였지. 몰랐다고? 괜찮아. 오거스틴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왜냐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치우친 소재는 안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봐봐. 오거스틴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거스틴은 삼위일체 이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적인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봐.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철학이 발달을 하고 중세의 어둠의 시대가 돼.
그리스 사상보다는 기독교에 더 맹신을 한다고. 근데 이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다르고 구별된다는 얘기지. 자, 이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as 다음에 얘가 is가 나왔으니까 주격이지. 그리고 앞문장 전체를 받았어. 그럼 얘는 자, 유사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as is evident from, as is evident from. 이건 거의 수거적으로 외워라. 뭐뭐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다음 121번 이 벗이 중요해. 이번 수능에서도 자 9월 달에서도 벗을 강조하더니 수능에서도 결정적인 승부수로 이 벗을 많이 사용을 했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자, 벗 한번 정리해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해 줄 때 그러나가 있어.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뭐뭇을 빼고 제외하고 except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 nothing but, anything but. 자, 수능에서 뭐가 나왔어? all but이 나왔어. 그런 것도 눈여겨 날카롭게 보란 말이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야? 된 낫이 있어. 된 낫이 있어. 네 번째가 on이라고 했어. 그러나 except 된 not only. 그러나 except 된 not only. 자, 지금 이 된 낫을 공부할 거야. 자, 왜 된 낫일까? 자, 한번 보자. 자, 거기도 있지 않나? 그치? 응? 예문으로 있지? 예습하지 않은 티 내지 말고. 응? 응? 나 예습 안 했지, 당연히. 응. 내 책인데. 자, 봐봐. 봐봐. 노가 있고 벗이 있어. 그러면 자, 봐봐. 한 번쯤 다 봤던 예문이야. 응? 우리말 뜻은 다 외워. 응?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습서 잘못 활용하면 인생 망가져. 우리는 자습서에서 한글만 본단 말이야. 영어는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책에 종종 그래. 내 책에 응? 얘는 그래도 한글이 있지만 영어만 있고 한글이 없다고. 그게 바로 상위권 진입의 전략이야. 응? 한글 많은 애들.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자, 봐봐. 자, 벗 다음에 해지가 나왔지. 평행구조 아니야? 얘랑 얘랑 평행구조 아니야? 어? 얘는 주어로 사용된 거야.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이야. 자, 규칙이 없어. 근데 이 벗이 된 낫인 거야, 실제로는. 된 낫이야. 그래서 예외 없는, 자, 얘가 그리고 얘를 꾸며줘. 얘가 룰이 선행사가 된 거야. 평행구조 아니야?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다 한 번쯤 우리말 해석은 봤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마이너스 만나서 이중부정의 강한 긍정 만들어준 거지. 응? 맨날 이런 예문 보면 뭐해? 물론 이건 중요 예문이야. 언제든지 모의고사나 실전에서 자, 암기해서 외워서 써보라고 하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해석 구조이지만 봐봐. scarcely에다 동그라미 치고 hardly scarcely. 긍정, 부정. 부정이잖아.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 There is scarcely man, but as speak it of him. 자, speak it of. speak it of 하면 험담하다야. speak well of 하면 자, 좋은 말하다, 칭찬하다. think well of. 이거 우리 나왔지? think well of. 뭐뭇에 대해서 좋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벗 밑에다 된낫이라고 적어. 이때 벗은 스피크의 주어의 역할과 앞에 있는 어맨을 꾸며주는 거.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유사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유사관계 대명사 누구? 자, then as but. then as but이야. 자, 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지?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벗은 찬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자, 어려운 벗의 용법은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구별할 때, 즉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기법이야.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한 번 더.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자, 그다음. 자, 122번.
122번. 이것도 참 애들이 많이 틀려. 얼마 전에 어떤 미드를 보는데 이 미드에도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 It is certainly depressing.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 depressing. 능동 진행 원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우울하게끔 만드는 거야. To invite야, to be invited야. To invite는 초대하는 거지만 be invited가 됐으니까 초대받는 거지.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틀림없이 우울하다라고 했어. Where? 그 파티에는 there is no one. 또 there is no one이 나왔어. 아무도 없는 거야. But 됐나 시지? 자, one put in the grave. 자, one put in the grave. 유명한 이디엄이에요. 무슨 표현이야? 무덤 속에 한 발을 딛고 있다. 무덤 속에 한 발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말로 얘기하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사람들 모두 그런 거 아니지. 이건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무덤에 이미 한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면 자, 이중부정이 강한 긍장 뭐야?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틀림없이 우울한 것이다. 파티장에 갔다니 어떤 상황인 거야? 여보, 걔 젊은이 이리 와봐. 내가 60대 때 얘기를 해줄게. 내가 70살 먹었을 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자, 어쨌든 뭐 노인을 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뭐 여기 나오는 거 뭐? Have one foot in the grave. one foot in the grave라는 표현 꼭 눈여겨보더라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잡아줄 줄 아는 게, 자, 논리적인 판단력을 잡는 데 도움이 돼. 디프레싱이라는 단어 한번, 요거 좀 단어 한번, 단어학습법 때문에 내가 정리해 줄게. 프레스가 뭐야?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뭐라고 했어?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그러다 보니까 익스프레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이라고 했지? 익스프레스. 표현, 표출하다, 임프레스. 내 마음속에 뭔가 찍히는 거. 인상 따위를 심어주다야. 반면에 컴프레스가 있어. 으악, 압축하다지. 반면에 디프레스.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아. 디프레스가 있어. 자, 그럼 뭐야? 우울하게 만들다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서프레스, 어프레스까지 나왔나? 자, 봐봐. 서프레스가 있어. SUP인데 원래 SUP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철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른바 역행동해가 돼. 그래서 뒤에 P를 따라가는 거야. 사실 B와 P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잖아. 자, 서프레스가 뭐야? 아래로 누르는 거 억압하다. 정리해. 익스프레스. 자, 프레스. 찍다, 누르다, 인쇄하다. 익스프레스, 표현, 표출하다, 임프레스. 인상 따위를 심어주다. 컴프레스, 압축하다. 디프레스, 우울하게 만들다. 서프레스, 억압하다. 자, 123번. 123번. 자,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어떤 관용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the animal. 동물들은, 자, are be able to. 할 수 있는데, 자, do the most of what they accomplish.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한 것이라고 했지.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바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수단 방법. 자, 거기 누가 나왔어? 왓에 대해서 참 공부할 게 많지? What is called? 얘가 뭐야? 우리가 이것을 what they call. 자, so to speak. 소위 이른바. 자, they를 써도 되고 you를 써도 되고 we를 써도 돼. 막연한 사람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사람들이 뭐뭐라고 부르는 것. 자, 목적은 목적보 오형식 구조잖아. 목적어가 생략된 거지. 사람들이 뭐뭐라고 부르는 거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instinct가 뭐야? 본능이지. 동물들은 소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동물들 스스로가 본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소위 이른바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지. 그러면 거꾸로 동물은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비교 대조를 암시하고 전조하고 있지. 이런 게 독해야. 해석의 실마리를 갖고 생각의 힘을 끌어올리는 거야. 오케이? 자, 124번.
124번. 자, may well에다 동그라미 쳐. 이건 나중에 조동사 부분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자, 봐봐. may well. 얘가 뭐야? well이 may를 꾸며줘. swim well은 수영을 잘하는 거지. may 뭔말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조동사야? 충분히 가능하다지. 반면에 may as well이 들어갔는데 얘는 예제지 원급 비교 구조 중에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얘가 있어. 그럼 뒤에 있는 as는 뭐야? 비교의 대상.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일단 요 두 개 잡아.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라고 했어?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어. 뭐가? What he call. What he call. 이게 소위 이른바 what is called랑 똑같지. 소위 the unknowable, the unknowable, the unknown. the unknowable하고 the unknown 형광펜칠해. 437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도 수능에 나중에 나왔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뭐만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더 플러스 형용사를 갖고 다른 거 낸 거 있더라고. 자, 이 개요를 냈어. 알아둬야 될 게 뭔지 알아? 응? 수능 출제하러 들어갈 때, 수능 출제하러 들어갈 때 중요한 선생님들의 강의들은 눈여겨봐요. 다 설명했던 거야. The beautiful, the good, the true. 자, 그럼 봐봐. The beautiful.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무슨 광고야?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뭐 그런 광고야? The good. 착한 사람들? The true. 진실된 사람들? 물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른바 추상명사가 되는 게 이것도 수능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야.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진이라고 해. 진실할 때 진리는 진. 얘를 그럼 뭐라고 해? 선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미인대회 같은데 1등, 2등, 3등을 얘기를 할 때 진, 선, 미로 구별하지. 잠깐만. 이런 미학관이 누구야? 이런 미학적 관점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최초로. 플라톤이야. 왜 그런 줄 알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흉상을 한번 봐. 추하게 생겼거든. 육체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은 거야. 자,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의의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소피스트나 탈레스에 이르는 세상 만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물로 돼 있다. 자, 피타고라스.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자연 철학자와 다르게 철학을 인간의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 그러면서 철학이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근데 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뭐야? 철학을,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삶의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이지. 1등이 누구야? 자기들이지. 진선미야. 오케이? 진선미?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불이 붙었고 the unknown이 나왔어. 437에서 이거 문제 삼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책에서도 이걸 언급을 해. 자, 봐봐. 전부 다 unknow에서 나온 거지. 하지만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ab를 붙였어. the unknowable이 되면 뭐야? 알 수 없는 거야. 반면에 unknown은 알지 못하는 거, 얘를 우리는 때로 미지의 세계. 나폴레옹과 관련해서는 얘도 기억나지? impossible.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지? 자, 정리한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뭐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을 때 추상명사가 됐을 때가 더 위험한 시험 문제, 추리력과 사고력을 높게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가능해. 소위 이른바 the unknowable,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이미 포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문맥상 의미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봐. 알 수 없는 것은 will be forever.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미지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지. 잠깐만. 그럼 필자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자고 동의하는 것 같아?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자, 당연히 대조살의 기법으로 나아가든지 이것에 반박하는 견해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자, 이럴 때 알아도 not이나 never, no를 쓰지 않고 부정의 접두사 in이나 im이나 this를 쓰는 출제기법. 요즘에 고난도 문제 만들 때 좋아해. 그리고 이런 부정문은 주제문을 암시하는 출제기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고 더 플러스 형용사 관련 중요한 구문들, 단어들 꼭 챙겨놓을 수 있도록 해. 이제는 뭐 예전에 437 처음 나왔을 땐 이게 생동감이 있었지만 요즘엔 뭐 모든 책에서 베끼고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고생했어. 자, 공부의 습관이 바뀌고 내가 순간적으로 무엇을 주중에 주말에 하느냐, 그런 작은 습관의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라는 잔소리대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뿐만 아니라 내 수업 들은 애들은 언어 영역 점수도 올라. 논리력과 사고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서양 학문을 어차피 받아들이면 어차피 영어로 공부하는 게 더 명쟁하게 사고하는 데 도움이 돼. 자, 고생했어. 자, 화이팅!